이제는 유동성을 완화하는 국면으로 글로벌적인 흐름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오늘 트럼프가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제가 다음에 발표할 메시지는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것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즐기세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말간에 열렸던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미중 무역 합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90일 동안 관세에 대한 유예 합의에 도달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대중관세를 90일 동안 145에서 30%로 엄청난 폭으로 인하하고, 중국 또한 대미 관세를 90일 동안 125%에서 10%로 큰 폭으로 낮출 것이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드디어 가장 큰 이슈였던,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미중의 무역 갈등이 어쨌든 90일 동안 매우 시장 친화적으로 해소가 됐고, 중국의 부총리 허리펑 또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합의 이뤘고, 그리고 건설적이었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그리고 향후에도 통상 경제 협의 체제 구축해 후속 논의하겠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악화되는 그림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완화되고 봉합되고 더욱더 협력하려는 기조로 가는 겁니까? 확실히 후자로 지금 관세는 최악은 지났고 점점 더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관세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을 뿐이고, 관세라는 것만 완화가 되면 비트코인 또한 다시금 언제 그랬냐는 듯 조정을 끝내고 신고점을 시도하러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비트코인이 벌써 104K까지 위치를 하면서 역사적 고점인 109K를 다시금 시도하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중 관세 합의 이후에 나스닥 선물도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지금 투자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트럼프는 미국 약 가격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거다. 최대 80%나 인하하겠다. 미국 약값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인하를 하면 당연히 모두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가 완화될 수 있고, 그리고 관세까지 지금 점점 타결하고 협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세와 인플레이션 모두 최악의 분위기보다는 점점 더 개선되고 있는 좋은 매크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분명히 본인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폭락하고, 지난달만 해도 역대 대통령 중에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으면서 이런 것을 조금 의식하면서 본인의 스탠스를 180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미증시가 폭락하고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지율도 회복하고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 또한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시장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젤렌스키 또한 푸틴이 직접 대화 제안했기 때문에 30일 동안 휴전 수용 우선하고, 그 이후에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러시아가 드디어 전쟁을 끝내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라고 하면서 러우 전쟁도 봉합되는 분위기로 점차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 또 떠오르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었던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또한 즉각적으로 휴전 합의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면서 이런 지정학적인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도 하나 둘씩 타결되고 있는 너무나 좋은 매크로 환경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 또한 또다시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암시하는 글을 X에 올려줬고,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세일러가 또 몇천 개에서 몇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랜이 또한 또다시 자금 조달을 해서 1241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하면서 총 6796개로 적극적으로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고, 또 하나 최근 테더사가 적극적으로 소프트뱅크와 피츠제럴드와 투자해서 만든 비트코인 전략회사 21 캐피탈 또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랜지처럼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무한히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최근 테더의 CEO 아르도이노 같은 경우도 인터뷰에서 무한한 양의 비트코인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점점 더 기업들의 비트코인 적극 매수 움직임은 가속화가 되고 있고, 점점 더 수요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21 캐피탈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전체 기업 비트코인 보유 순위 3위에 위치하면서 벌써 3만 개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1의 목표는 스트래티지라고 얘기했던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움직임, 분명히 시장 상승 압력
동력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1분기 13F 포트폴리오 보고서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흔들리고 시즌 종료가 나왔던 그 1분기에 JP모건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무려 17억 달러만큼 추가적으로 매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거, 개인들은 팔고 도망치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 기관들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골드만삭스 또한 이번 13F 보고서에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지분을 무려 28%까지 늘렸다. 기관들은 개미들이 80K, 75K 헐값에 던졌던 것을 싸그리 다 모으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 13F 보고서에서 알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골드만삭스는 현재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 1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블랙록 또한 최근 본인들의 자사 펀드에 IBIT를 포함시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무려 지난 분기 대비해서 124%나 보유 물량을 늘렸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기관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같은 경우도 3일 연속으로 세 자릿대의 큰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기관들과 현물 ETF 수요는 유지가 되고 있고, 확실히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으로 들어가거나 추세를 꺾으려면 큰 유출세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ETF 유입은 계속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디지털 펀드 유입 데이터를 보면 3주 연속으로 강력한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기관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나 그런 수요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지금 미국이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집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1131개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는 출시된 지 16개월 만에 전체 1000개가 넘는 펀드 중에 유입량 9위를 차지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고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ETF 기록을 블랙록의 현물 ETF가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렸는데, 국제결제은행인 BIS가 최근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어떤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BIS는 전 세계 핵심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국경 간 결제와 금융의 정책을 협의하고 회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런 데서 지금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지금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 본질을 보셔야 되고, 해당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및 주요 암호화폐의 국경 간 결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또한 전 세계로 확장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테더 스테이블 코인 또한 전 세계 지금 국경 간 결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결제 시장, 국경 간 결제 시장의 국면이 바뀌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시총 흐름 또한 어떻게 됐냐, 비트코인이 작년 말 이후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시장 시총은 전년 대비 24%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시총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무려 44%나 성장하면서 비트코인이 흔들릴 때도 계속해서 제 갈 길을 가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고, 결국에 이런 확장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12일에는 SEC가 이번에 또한 원탁회의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 뭡니까? 자산의 토큰화. 결국 스테이블 코인도 뭐다? 달러의 토큰화고, 모든 금융과 자산 시장은 이제 기존의 낡아 빠진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화로 변모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어떠한 친화적인 발언을 해줄지, 이 부분도 굉장히 시장의 큰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자본시장 1위 포식자인 블랙록은 5월 9일날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와 만나서 벌써 스테이킹과 토큰화 ETF 승인 기준 ETF 옵션에 대한 지침을 구했고, 이미 SEC와 세계 1위 운용사가 협력을 해서 크립토 시장에 명확하고 친화적인 규제의 틀을 형성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는 누가 연설을 하냐, 미국의 부통령인 JD 벤스가 연설을 하고, 작년엔 누가 했습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 미국이 크립토 패권을 잡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 심리를 완전히 바꿔줬는데, 이번 연설에서도 JD 벤스까지 크립토에 친화적인 발언을 해준다라고 하면 미국의 서열 1위, 2위 모두 초당적으로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추진하고 육성하려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시장의 분위기를 더욱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착화제 역할을 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솔 스트래티지부터 제노버, 그리고 이번에는 XRS, 헬스 솔루션스 같은 경우도 자산 배분 다각화의 전략 일환으로 솔라나를 준비금으로 채택을 했다. 지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솔라나를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매수하고 매집하고 있는 이런 미국의 상장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점, 솔라나도 우리가 지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핵심 미국의 메이저 알트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브라질 최대의 거래소이자 남미 최대의 증권 거래소인 B3 거래소 또한 이더리움과 솔라나 선물을 6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남미에서도 비트코인과 솔라나에 대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을 개방하고 있고, 미국의 또 다른 메이저 프로젝트인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 또한 적극적으로 확장세를 가져가면서 거래량이 무려 136%나 급증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리플 또한 본인들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시장의 파이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 국경 간 결제와 인프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도 우리가 지속해서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떤 중요한 발표가 있냐?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내일 저녁 9시 반에 있습니다. 일단은 예측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전 수치와 동일한 2.4%로 나왔고, 트럼프가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던 점을 봤을 때 5월 13일에 발표되는 4월 달에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관세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나름대로 잘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볼 것이고, 만약에 예측치를 상회한다라고 하면은 관세가 역시나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구나라고 하면서 시장이 위축될 수 있지만, 오늘 이런 식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CPI가 너무 크게 높게 예측치에 비해서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 인하 시기는 미뤄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연준의 대차 대조표 흐름 어떻습니까? 연준이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면서 긴축을 했다가 최근 QT 테이퍼링을 작년 한번, 올해 4월 달에 또 한 번 하면서 점점 대차 대조표 축소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고, 결국에 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양적 긴축을 멈추고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 완화를 하는 그러한 사이클로 들어가는 중요한 지점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돈을 쪼이고 계속해서 유동성을 압박하는 국면이 아니라 이제는 완화하는 국면으로 글로벌적인 흐름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몇 가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지난 한 달 동안 전체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또한 이러한 큰 상승을 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기관과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본인들의 개인 지갑이나 수탁 서비스로 이동시키면서 엄청난 축적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에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에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현 손익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75K 바닥을 찍었을 때 어마어마한 큰 실현 손실 구간에서 지금은 바닥을 찍고 다시금 실현 수익 구간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과거에도 비트코인이 100K를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찍었던 당시에도 실현 손익이 양수로 돌아서면서 비트코인 가격 또한 같이 큰 랠리가 나왔던 점을 봤을 때 지금도 새로운 모멘텀 랠리의 초입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과거 사이클에서 단기적인 이런 고점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 비트코인 수익 실현 분배가 적극적으로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금 기술적인 조정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이제 바닥 구간에서 다시금 상승 흐름으로 피벗을 했고, 아직까지 분배의 구간에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추세를 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단기적인 차트 흐름도 일단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은 확실하게 이번 장대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100K를 돌파해주고 나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가격을 잘 지켜주면서 현재 104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직전 저항 매물대인 106K 구간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약간의 이 물량을 소화시키면서 윗꼬리가 달려주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눌림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확장색이 상단을 잘 지지해주면서 물량을 소화해주고 가격을 버텨준다라고 하면 재차 106K를 돌파하고 대망의 역사적 신고점 구간인 109K를 충분히 저는 5월 달에 시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이동평균선 또한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나란히 위치하면서 정배열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매물대를 보더라도 이 105K 구간에 의미 있는 매물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5K만 확실하게 돌파해서 뚫어준다라고 하면 그 위에 상단에는 이제 이렇다 할 매물대가 없습니다. 즉 이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단에 시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만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 어마어마한 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지켜줬던 이 상방 트렌드 라인을 주봉상으로 완전히 깨버렸고, 그리고 이번 주 주봉 캔들 같은 경우도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확실히 비트코인으로 몰렸던 시장의 유동성들이 조금씩 알트코인으로 분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비트코인 대비 이더의 강세를 볼 수 있는 이더 BTC 차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어주고 어마어마한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확실히 지금 이더리움 알트의 대장 또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지금 장기 하방 트렌드 라인인 해당 저항선까지 이더 BTC가 확실히 돌파해서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이더리움도 지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이더리움의 강세를 보여준다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좋은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어주고 다시금 확실히 고개를 들어주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현재 35포인트의 위치를 하고 있다. 작년 12월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다시금 고개를 들어준 이후부터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되면서 어마어마한 알트코인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자리도 완전히 바닥을 찍고 개미들이 알트코인을 다 팔고 손절하고 떠나고 나니까 새롭게 가격을 올려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두 번의 알트 불장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과 2024년 12월 두 번 다 알트 랠리가 나오기 전 시그널이 뭐였었냐? 파란색 알트 임펄스가 바닥 구간에서 고개를 들어준 이후로 알트코인이 굉장히 큰 랠리가 나와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땠습니까? 계속 바닥에 있었던 알트 임펄스가 5월달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고개를 들어주면서 지금 확실히 강세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확실히 알트들도 살아나고 있는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처님, 지금 비트코인 너무 많이 올랐는데 또 단기적인 큰 조정이 오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지난 2024년 초 그리고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큰 랠리가 나왔을 때 펀딩 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비트코인도 사이클 탑을 찍었다. 근데 하지만 단기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펀딩 레이트는 미미한 양수 구간이고, 이러한 펀딩 레이트가 더 크게 올라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늘릴 때 그때가 사이클 단기 고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 바텀과 탑을 보여주는 파이 사이클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도 언제나 파이 사이클 인디케이터가 이 노란색 구간에 들어오고 나서 사이클 탑을 찍고 종료가 됐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사이클 바텀 구간을 찍고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이 사이클 탑 구간인 노란색 구간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 즉 마지막 사이클 탑 피날레 구간 2025년 혹은 2026년 어딘가에 발생할 수 있고 아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75K, 80K 갔을 때 많은 분들 어땠습니까? 여기저기 조롱하고 비트코인 망한다, 끝났다, 사이클 종료, 시즌 종료다, 다 팔고 떠나라 라고 하면서 아무도 70K, 80K일 때는 비트코인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다시 비트코인이 100K 간다, 역사적 신고점 뚫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너도 나도 줄을 서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비트코인이 사이클 탑을 찍었을 때 150K, 200K를 간다라고 하면 이때 시즌 종료를 외쳤던 사람들이 뒤늦게 이 시장에 참여하고 포모를 느끼고 뛰어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닥에서 용기를 내서 믿음과 공부로 잘 살았던 비트코인들 뒤늦게 포모를 느끼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졸업장을 당당히 받고 나오면 된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배에 힘 주시고 정진해 나갑시다.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